노트 좀 수정 좀 해줄게요. 노트 29페이지 봐보세요. 노트 29페이지 보면은 1번 지정권자 해가지고 저기 박스 안에 기억, 니은, 디귿에서 디귿 보면 수용 여부 결정이 2달이 1달이고요. 수정했죠, 1달. 넘겨보면은 30페이지 보면 중간 6번 도시개발 조합에서 3번에 동그라미 3번 대의원수는 의결권을 갖는 조합원 수가 50, 100인이 아니고 50인입니다. 개정이 되는데 놓쳤으니까 좀 잡아주고요. 100인이 아니고 50인. 자, 그럼 이제 책 271페이지입니다. 271페이지 이제 기본계획 수립 및 정비 구역 지정입니다. 노트 34페이지, 34인가요? 34페이지 펴놓고 시작합시다. 35페이지는 35페이지 펴놓고 그 35페이지 2번 도정법상 시장 군수는 특자시, 특자도 시군구 의미한다. 그리고 밑에 박스, 그 박스 좀 암기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이제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 제시하는 제일 먼저 기본계획을 먼저 만들고요. 그럼 기본계획은 누가 만드냐 그러면 이것은 하나의 도시에 대한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 제시하니까 특별시장, 그리고 광역시장, 그리고 특별자치시장, 그리고 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시장인데 많이 나눠 놓자고요. 대도시시장하고 일반적인 시장, 그리고 군수 이렇게 해가지고 기본계획은 하나의 도시에 대한 방향 제시하는 계획이니까 누가 만듭니까 하면 글자에도 하나의 도시를 관리하는 장입니다. 그 도시를 관리하는 장이 만들어야 되는데 구는 시까지가 성격이 도시화이니까 구는 시골이고 비도시고, 그러니까 구는 대규모 정비사업이 안 나오니까 기본계획 수립 의무가 없습니다. 구는 기본계획 수립 의무가 없다 이렇게 해놓고요. 기본계획에서 정비 예정구역이 나옵니다. 예정구역에 따라 정비사업 하려면 정비구역을 지정해야 되고, 정비구역을 지정하려면 정비계획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정비계획은 누가 만드냐? 특별시에서는 구청장이, 광역시에서는 군수구청장이, 특별자치시, 제주도는 방법이 없어요. 본인이 해야지, 제주도지사가. 특별자치시, 세종이죠. 세종특별자치시장이 하고, 제주에서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대도시는 그냥 대도시시장 해야 되고, 일반시에서는 일반시장 해야 되고, 군에서는 군수가 합니다. 군에서는 군수가 해야 돼요. 군수. 이렇게 해가지고 정비계획은 누가 하면 정비계획은 이것은 그냥 하나의 도시입니다. 하나의 도시가 아니고 기초죠. 기초. 하나의 도시가 기초입니다. 기초. 기초자치단체 업무를 수행하는 자. 정비계획은 기초자치단체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한다. 그래서 원칙은 시군구인데 특자시하고 특자도는 시군구가 기초가 없으니까 본인이 해야 되고, 정비계획을 만들었으면 이제 정비구역을 지정하는데, 정비구역은 특별시에서는 정비구역을 특별시장에, 광역시에서는 광역시장에, 세종은 그냥 본인이 뭐 다 해야 돼요.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는 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시에서는 도지사, 군에서는 도지사. 이렇게 해가지고 정비구역은 누가 지정하냐 그러면 시도지사 지정하는데, 여기 있는 대도시시장이 이제 도지사 밑으로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도시시장은 직접 합니다. 직접. 그래서 시도 대도시시장, 그러니까 이 부분만큼은 반드시 암기해야 되고 이거 암기해야 됩니다. 기본계획을 특별자치시, 여기는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대도시까지는 지금 이제 기본계획 할 거니까 얘들은 기본계획 수립이 필수입니다. 필수. 기본계획을 반드시 수립해야 되고, 반드시 수립해서 본인들이, 그러니까 본인이 만들고 본인이 직접 확정하는 거예요. 확정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치는 절차 뭐가 있어요? 심의 거쳐서 확정했으면 뭐합니까? 반드시 고신해야 돼요. 고신. 근데 여기 있는 이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할 거냐 말 거냐, 이거는 도지사 눈치를 봐야 돼요. 도지사가 수립이 필요 그러면 반드시 수립하고, 도지사가 말 안 하면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원주는 기본계획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강원도지사가 해라 그러면 해야 되는 거. 말 안 하면 안 할 수도 있고. 만들었으면 이것은 도지사가 승인해 줍니다. 도지사 승인한다. 도지사도 승인하기 위해서 당연히 심의할 것이고 승인했으면 결정했으면 고시할 것이고 자, 그런 생각하면서 시작해야 돼요. 자 그러면 271페이지 1번 도시주간경 정비기본방침 6월달에 합시다. 안 중요합니다. 2번 기본계획입니다. 기본계획 1번 수리권자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도 시장은 군수는 빠져야죠. 시장은 하나의 도시 관리하는 장은 다음 사항에 포함된 도시주건 정비 기본계획 기본계획을 체크합시다. 10년 단위로 수립한다. 10년 단위로 수립한다. 다만 그 단서가 작년 시험에서 떠나왔어요. 대도시가 아닌 시는 도지사가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 할 수도 있다. 대도시까지는 반드시 하고 대도시가 아닌 시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도지사가 수립이 필요 반드시 하고 도지사가 말하면 안 할 수도 있고 그 기본계획에 뭐가 있는가 그런 걸 봐봐. 어차피 안 되는 건 잡으려고 했지 말이야. 그 기본계획하고 한 장 쫙 넘기면 275페이지요. 박스 떠있죠? 그 박스가 정비계획인데 기본계획하고 정비계획 두 개 비교할 수 있습니까? 비슷비슷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할 건 포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예 보지도 말고 기본계획 내용에 뭐가 있는가 보지 말고 생각해요. 기본계획은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 제시한 계획인데 기본계획에서 정비 예정계획이 나오더라. 예정계획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에 있다. 그 정도 말고 넘어가야 돼요. 2번 타당성 검토입니다. 272페이지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도 시장은 기본계획에 대해서 체크합시다.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서 결과를 기본계획 반영한다. 10년마다 만들고 5년마다 재검토한다. 10년마다 만들고 5년마다 재검토. 5년마다 재검토가 무슨 뜻이냐 그러면 기본계획에 뭐가 나온다고? 정비 예정구역. 예정구역이 5년 단위로 찍혀 나온다 이 뜻이요. 예정구역이 5년 단위로 찍혀 나온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수립 절차인데 1번 보지 말고 1번 X에 보지 말고 안 되면 각 포기해야 돼요. 2번 승인인데 승인 그러면 대도시까지는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대도시까지는 본인이 만들고 본인이 확정 짓는데 이제 대도시가 아닌 시입니다. 대도시가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방안을 변경했으면 도지사 승인 받고 물론 도지사가 승인하기 위해서는 심의합니다. 그래서 대도시가 아닌 시만 도지사 승인받는다 그렇게 알아놓고요. 그 다음에 3번 협의, 심의, 전협인데 협의가 먼저입니까? 심의가 먼저입니까? 그러면 무조건 심의가 나중이다. 읽을 가치도 없어요. 4번 이렇게 해서 확정했으면 고시는 해야죠.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장은 고시하고 5번은 중요하죠. 국장한테 보고한다. 국장한테 보고한다. 그리고 6번은 사부인의 작성기준, 작성방법, 모르면 간첩이죠. 국장이 정한다. 그래서 기본계획은 딱 거기까지 기본계획은. 그럼 271페이지 뭐 배웠는가 봐봐요. 기본계획에서. 기본계획에서 빨리 뭐 배웠냐 그러면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도, 시장이 수립하되 군수는 수립 의무가 없다. 10년 단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한다. 그러면서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도, 대도시는 반드시 수립하고 반드시 본인이 확정하고 대도시가 아닌 시는 도지사 수립이 필요 거기는 수립을 하고 승인도 도지사 승인받고 그렇게 해가지고 확정됐으면 고시하고 국장한테 보고한다. 그게 전부 다예요. 더 깊게 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넘어가면 이제 정비계획으로 갑니다. 정비계획 274페이지. 자, 정비계획 수립에서 1번. 자, 죽봅시다. 시군구청장은 기본계획 적합한 범위에서 딱 거기까지. 시군구청장 기본계획 적합한 범위에서 거기까지. 노후 불량금이 밀집한 등 대리인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해서 다음 사항에 포함된 체크합시다. 정비계획 수립에서 체크해요. 정비계획 수립에서. 그 다음 또 읽어봅니다. 이를 주민에게 서면 통보하고 주민 설명하고 30일 이상 주민 가로 건너뛰고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 의견 들은 후 가로 건너뛰고 이를 첨부해서 체크합시다. 특별시, 광역시, 도의색에 정비계획 신청하여 하고 딱 거기까지. 줄 끝내면 읽어봅시다. 그러면 시군구청장은 기본계획 적합한 범위 내에서 정비계획 수립해서 특별시, 광역시, 도의색에 정비계획 신청하고 그것만 읽어야 돼. 그것만. 더 읽어봤자 의미가 없어요.
결론은 무슨 얘기냐? 이거 미리 보고 합시다. 이렇게 지금 특자시, 특자도, 대도시장은 얘들은 특자시, 특자도, 대도시장은 본인이 직접 정비 구역을 지정해야 되니까 정비 계획 만든다 이 말이 구역 지정하려고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특자시, 특자도, 대도시는 본인이 직접 계획 만들어 가지고 직접 구역 지정하고 지금 얘입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 시장, 군수, 구청장은 누구한테? 누구한테? 도지사한테. 시, 군, 구청장은 기본계획 적합하게 정비계획 만들어서 시, 도지사한테 정비계획 지정 신청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 부분을 좀 암기 좀 해야 돼요. 이 부분 암기 좀 해놓고 275페이지 정비계획 위반 제한 나중에 합시다. 이렇게 나온 적 없습니다. 중요한 거 위주로 먼저 합시다. 3번 작성 기준은 이건 뭐 상식이에요. 모든 계획의 작성 기준, 수립 기준 무조건 국장이 정한다고. 그 다음에 4번은 건설비는 아예 X고 나오지도 않아요. X고. 그 다음에 5번 내비두고 6번은 X고 2번 정비구역 지정입니다. 지정권자 암기합시다. 1번 정비구역은 시군구청장의 지정 신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 도지사가 지정한다. 다만 대도시시장은 도지사에게 정비구역 지정 시정하지 않고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한다. 그 다음 2번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지사는 정비계획 수립하고 직접 지정한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시군구청장은 정비계획 만들어서 시도한테 요청하면 시도가 요청받아 지정. 특자시, 특자도, 대도시는 본인이 직접 만들고 직접 지정. 지정 절차 목차만 봐요. 첫 번째 심의하네요. 두 번째 넘기면 고시하네요. 그 다음에 보고 잡아야 돼요. 보고입니다. 보고. 국장한테 보고한다. 그게 은근 잘 나와요. 기본계획을 만들어도 국장한테 보고한다. 정비계획을 만들어도 정비구역을 지정해도 국장한테 보고한다. 그 절차가 있고 자 지정효과에서 3번의 1번입니다. 3번의 1번. 3번의 1번은 그런데 잘 나와요. 2번 아직까지 나온 적이 없으니까 2번은 나중에 보고 3번의 1번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 자 여기다 정비사업을 합시다. 정비사업을 하려면 일단은 먼저 정비계획을 만듭니다. 정비계획을 만들고 거기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정비구역 지정했으면 이제 여기를 정비사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정비사업이 판단 정비사업이 개발사업입니까? 재개발도 개발입니까? 개발이지. 신개발도 개발이고 재개발도 개발이고. 정비사업이 개발사업입니까? 써줬잖아요. 이렇게 써줬잖아요. 개발사업입니까? 개발사업이죠. 자 그러면 개발 그럼 뭐가 나야 돼요? 지구단위. 그러면 여기에 뭐가 지정이 돼야죠? 여기에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해야 돼요. 근데 이거 지구단위 계획 지정하려면 지구단위 계획 지정이 뭡니까? 도시관리계획 아닙니까? 기초조사하고 의견 정치하고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협의하고 심의하고 지정하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니까.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하지 말고 정비계획의 내용에 이 정비계획은 방향 제시한 게 아니에요. 기본계획이 방향 제시고 정비계획은 구체적 집행계획이요. 정비계획에 이러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개발한다 그러면 개발하려면 뭘 지정하고 개발하려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고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했으면 뭘 만들어야 돼요? 지구단위 계획을 만들어야죠. 지구단위 계획 내용에는 뭐가 있어요? 많이 있죠. 반드시 포함한다. 두 개 뭐 있어요? 네, 기반시설의 배치 규모 또 갑자기 또 산이 왜 나요? 주기지 산 그쪽이 아니에요 지금. 그쪽이 아니잖아요. 기용이요. 기용. 지구단위에 반드시 포함한다. 기반 배치, 기반시 규모, 건축물 용도자, 건별, 용도는 높이, 최고한도, 최저한도. 무슨 얘기냐? 이렇게 지구단위 계획에 이러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뭘 만들었는데 정비 계획을 만들었는데 정비 계획 내용에 지구단위 계획 내용에 모두 포함이 된 이게 여기 다 들어가 있더라고.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정비계획을 만들어서 정비구역 지정하면 정비구역은 자동 뭐가 되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되고 정비계획은 지구단위 계획이 됩니다. 이런 얘기인데 이렇게 복잡하게 가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알았으니까 간단하게 정비구역만 지정하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되고 정비계획은 지구단위 계획이 됩니다.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1번 그 얘기니까 그렇게 알면 문제가 풀려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하면 자동 말씀하세요. 정비구역 지정하면 자동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되고 정비 계획은 자동 지구 단위 계획이 된다. 그렇게 말하면 돼요. 2번은 정반대 말인데 이것은 안 나오니까 6월 달에 갑시다. 3번 행위 제한 얘 잘 나옵니다. 얘는 4월 달에 합시다. 얘는 아주 쉬운 부분이에요. 얘는 지금 하면 안 돼. 지금 하면 안 돼. 국계법하고 헷갈리면 안 되니까 내비두고 넘어갑니다. 280페이지 4번 정비구역의 해제. 이게 좀 복잡한데 이 부분을 잡아야 되는데요. 정비구역 해제 이 제도가 우리 시험 24회 때 이 제도 만들어 놓고 24회 시험에 바로 낸 거예요. 25회, 26회 두 번을 안 냈어요. 27회니까 낼 때가 됐습니다. 해제, 실효 그 말은 공법은 항상 중요합니다. 중요. 그럼 정비구역 해제는 먼저 틀이 자 먼저 좀 알고 갑시다. 먼저 해제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와서 해제하는 경우도 있고 요청에 관계없이 두 번째 직접 해제한다. 먼저 틀을 이렇게 잡고 그러면 해제 이 요청이 자 하나, 둘, 셋, 네 가지 이렇게 네 가지 사유가 있으면 해제 요청은 누가 하냐 그러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본인이 지정 권한이 없으니까 해제 권한이 없는 거예요. 누구한테 그러면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한테 해제를 요청하고 지정 요청하듯이 해제 요청. 근데 여기에 있는 특별자치시장이나 특별자치도지사나 대도시시장은 본인이 어떻게 해제해야지 요청할 수가 없죠. 얘들은 직접. 자, 이 네 가지 사유가 있으면 자 시군구청장은 시도한테 해제 요청해야 된다. 해제 요청받은 시도에서는 해제하여야 한다. 네 가지 사유가 있으면 특자시, 특자도, 대도시는 직접 해제하여야 한다. 여기는 그럼 이쪽은 이쪽. 여기도 네 개 있는데 여기도 1번, 2번, 3번, 4번. 네 가지 사유가 있게 되면 여기서 바로 시, 도, 대도시 시장은 직접 해제할 수 있다. 이건 먼저 알고 위에 네 가지 사유가 있으면 시군구는 시도한테 해제 요청해야 된다. 요청받으면 해제해야 된다. 특자시, 특자도, 대도시는 직접 해제해야 한다. 밑에 네 가지 사유가 있으면 시도, 대도시는 해제할 수 있다. 이 사유를 좀 암기해야 되는데 그게 좀 많아요. 박스예요. 일단은 먼저 읽어볼게요. 1번 의무적 해제 요청해가지고 시군구청장은 정비예정구역, 정비구역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에게 해제 요청하여야 하고 특자시, 특자도, 대도시장 직접 해제하여야 한다. 그럼 박스에 1번 정비예정구역에서 기본계획이 정하는 어쩌고 저쩌고 이거 언제 다 읽고 암기합니까? 이거 암기를 해야 되는데 암기하긴 해야 되는데 확 줄여요. 시험장 가게 되면 우리 시험은 이해했나요? 공법은 이해했나요? 그렇게 해서 못 풀어요. 암기했나요? 했다 그래야 돼요. 민법은 이해했나요? 이해해서 풀고 공법은 자 예정구역입니다. 정비예정구역에 대해서 먼저 예정구역 해제니까 예정구역 해제가 있고 정비구역 해제가 있는 거예요. 정비예정구역에 대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기본계획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부터 3년 되는 날까지 특자시, 특자도, 대도시장이 정비구역 지정하지 않냐거나 시군구청장이 정비구역 지정 신청하지 않냐할 때 읽고 있으면 날 세요. 그러니까 예정구역 그냥 읽지만 뭐라고? 3년. 어차피 전후 내용 필요가 없어요. 예정구역 해제가 3년. 두 번째, 재개발하고 재건축 정비구역 해제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정비구역 해제. 재개발, 재건축, 정비구역은 자 어떻게 하냐 그러면 추진위원회가 어쩌고 저쩌고 말이 나오면 2년, 추진위원회 말이 없으면 3년 이러면 딱 맞아요. 소유자가 2년 내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안 한다. 추진위원회가 2년 내 조합을 인가 신청한다. 소유자가 2년 내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안 한다. 추진 나오죠? 추진위원회가 2년 내 조합을 인가 신청한다. 추진 나오죠? 그 추진위가 있으면 2년이고 소유자가 3년 내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한다. 조합이 3년 내 사업체 인가 신청한다. 추진인가 없죠? 그러면 3년이고 그렇게 잡자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도시환경입니다.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원래 얘가 하나밖에 없는데 갑자기 세 개가 세 개. 하나밖에 없는 게 세 개. 자, 어떻게 정리해? 세 가지. 첫 번째 뭐냐면 추진위원회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2년. 두 번째 조합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3년. 세 번째 소유자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5년. 추진위원회가 2년 내 조합설 인가 신청한다. 조합이 3년 내 사업시행 인가 신청한다. 소유자가 5년 내 사업시행 인가 신청한다. 이런 걸 내용을 다 해봤자 되지도 않는다고. 그냥 도시환경 정비사업 추진이 나오면 2년, 조합이 나오면 3년, 소유자 나오면 5년. 4번은 뭐가 있는가? 4번은 추진위원회 승인이나 추진위원회 승인, 추진위원 승인입니다. 조합은 인가입니다. 조합 설립 인가가 취소됩니다.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조합 설립 인가 취소. 근데 24회 때 시험 문제 나오면서 24회 나오면 출제니 양심이 있으니까 2년, 3년, 5년이 있어도 4년째 4년이 그 시험 문제 4년을 담냈어요.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소유자가 4년 내에 사업자 인가 신청했을 때 백날 봐도 4년짜리는 없다는 얘기예요. 2년, 3년, 5년이 들어서. 몇 번 써서 암기 한번 해봐요. 이 정도 해줘야 되니까. 직접 해제는 직접 해제. 그러면 직접 해제가 지금 하나 넘어갑니다. 다른 거 더 보지 말고. 지금 뭐 복잡하게 볼 게 아니에요. 282페이지 맨 위에 4번 이미지 해제죠. 시도 대도 이상은 지방도시간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해제할 수 있다. 이제 해제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 1번 봤더니 1번 쫙 봤더니 토지 소유자 등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된다. 한마디로 이거 비용 부담이 너무 크다 이런 얘기고. 두 번째 쫙 읽어봤더니 백날 기다려봤자 이거 목적 달성 불가능. 그러니까 이런 거는 1권을 보되 답이 될 수는 없어요. 답이 될 수 없고. 세 번째가 토지 등 소유자 얼마 이상이 100분의 30 이상이 100분의 30 이상이 해제해달라고 요청하는 거. 이건 남이 나오면 답이 되죠. 숫자 100분의 30이니까. 네 번째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시행 방식이 나중에 5가지 나옵니다. 5가지.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 그러면 기반 정비는 시행자가 하고 건축물 계량은 소유자가 한다. 그걸 배워요.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거기 보게 되면 주택 계량 방법 써라죠. 가래 주택 계량 썼는데 주택 계량 그런 것은 말만 하면 줄 끊지 말고 줄 끊기면 지워요. 안 보이게 지우라고. 공법은 뭐 자가 계량, 뭐 주택 계량 그런 거는 공법에서 그런 단어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학계로는 학문이니까 써요. 학문이니까 자가 계량 방식, 수법계 막 이런 말 쓰는데 공법은 그런 말 안 쓴다고. 공법은 법에 있는 용어, 법에 있는 단어만 쓴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나중에 배웁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기반자 정비는 시행자가 하고 건축물 계량은 소유자가 하는 방법으로 시행할 때 정비구역 정하고 10년이 지나고 목적 달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동의한다. 우리 시험이 주관식입니까? 객관식입니까? 객관식. 그거 언제 다수가 안 됐냐고. 그럼 어찌하지? 자, 첫 번째 몇 년 지나고 10년 경과하고 얼마 이상이 3분의 이상이 동의하면 이로 끝내야지. 10년 플러스 3분의 이렇게 끝내야지. 이렇게만 알더라도 문제 푸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객관식은 지장이 없다. 이렇게 줄이자. 근데 이 부분이 지금 노트에 정리 안 돼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정리해서 방법을 써봐야 돼. 몇 번. 항상 정리만 되면 별것도 아니야. 정리 안 되면 복잡한 거고. 자, 시군구는 해제 요청 하의한다. 시도는 해제 요청 받으면 해제해야 된다. 특자시 특자도 대전 직접 해제 하의한다. 머릿속에 4개 딱 정리해요. 예정경 3년. 재개발 재건축 추진위원회 나오면 2년. 추진이 안 나오면 3년. 도시환경 추진위원회가 나오면 나는 2년. 조합이 나오면 3년. 소유자 나오면 5년. 추진 승인 취소. 조합설 인가 취소. 그 다음에 시도 대도 이상은 직접 해제할 수 있다. 비용 부담 크다. 목적 달성 불가능하다. 토지 등 소유자 100분의 30의 해제 요청. 주거환경 개선인데 10년 플러스 3분의 2. 지금 그렇게만 해주고요. 나머지 더 볼 때가 아닙니다. 그 다음 이제 284페이지 가면 284페이지 정비사업의 시행입니다. 정비사업의 시행. 284 정비사업의 시행에서 1번 시행 방법, 2번 정비사업의 시행자,
그 부분을 좀 암기 좀 해야 돼요. 암기 좀 많아요. 그러니까 몇 페이지 암기? 284, 85, 86, 87 이걸 암기해야 되는데 작년 시험에는 287페이지 맨 밑에 박스 있죠? 박스에 1, 2, 3, 4, 5, 6, 7, 8 작년 시험에는 9까지 있네. 그게 나왔어요. 그게 암기했나요? 해가지고 작년 시험에 그게 나왔으니까 우리는 속으로 뭐라 그래요? 참 다행이다. 예, 참 다행이다. 평생 처음 나왔으니까 얘가 작년에 나왔으니까 우리는 부담이 없다. 그럼 네가 또 나오겠냐? 이런 얘기 중요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다행이고 그 대신 우리는 앞에가 나온다 생각 앞에 부분을 암기해야지 방법 없습니다. 노트 36페이지에 딱 정리 다 해놨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제 정립 첫 번째 자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의 시행 방식은 읽어볼게요.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시행 방식은 책 몇 페이지입니까? 책 보게 되면 284페이지. 첫 번째 기반시설 정비는 시행자가고 건축 계량은 소유자가 한다. 정비 사업이란 게 그것밖에 없어요. 기반시설 정비 건축 계량인데 뭐라고요? 첫 번째 기반시설 정비는 시행자가고 건축 계량은 소유자가 한다. 그걸 보고 주택 계량 그랬죠. 주택 계량. 근데 그런 말 지워요. 그런 말 안 씁니다. 공법에서는 그런 용어 자체를 안 쓴다고. 자가 계량 그런 거 안 써요. 기반시설 정비는 시행자가고 건축물 계량은 소유자가 한다. 그래서 우리는 기만 잡아요. 기반 정비 시행자, 건축물 계량 소유자.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전부 일부 수용해서 주택 건설한 후 우선 공급하겠다. 수용 방식이 있구나. 수용. 세 번째 시행자가 환지로 공급하는 방식 환지가 있고 네 번째 관리 처분계에서 주택 부대 복리 건설 공급 방법 관리 처분계 그러면서 맨 위에 보면 이 네 가지 중에서 섞어서 하는 뭐도 있다 혼용 방식도 있다. 그래서 기, 수, 환, 관, 혼용이에요. 기반 정비 시행자, 건축물 소유자, 수, 수용, 환지, 관, 관리 처분계, 혼용 섞어서 한다. 두 번째,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재개발은 관리 처분 계획과 환지입니다. 관리 처분 계획과 환지 방식이 한다. 세 번째, 재건축은 관리 처분 계획에 의한다. 네 번째,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관리 처분 계획과 환지 방식에 의한다. 다섯 번째, 주거환경 관리 사업은 기반시설 정비는 시행자, 건축 계량 소유자. 여섯 번째,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관리 처분계획에 한다. 줄여가지고 암기하면 몇 초 걸리지도 않아요, 사실은. 이렇게 해도 문제 풀 때는 이렇게 알고 문제 몇 번 풀어보면 문제 푸는 건 너무 쉬워요. 기껏 해봤자 봐요. 재개발은 관리 처분계획에 의한다. OX? 의한다 그러면 얘가 없다는 말이 되잖아요, 지금. 재건축은 관리 처분계획에 의한다. 맞죠? 그것밖에 없으니까. 재개발은 관리 처분계획에 의한다. 그러면 안 되지. 관리 처분계획도 있고 뭐도 있다니까. 환지도 있다니까. 재개발은 환지 방식 할 수 있다. 오 그래야지. 재개발은 수용 방식 할 수 있다. 없지. 수용은 여기 있으니까. 재개발은 관리 처분 환지 혼용할 수 있다. 혼용은 여기밖에 없잖아요. 여기밖에 혼용은. 혼용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문제가 그 정도밖에 안 나. 이 방식으로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하이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렇게 말해도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그러면 기수, 환관, 혼용, 재개발, 관환, 재건축, 관, 도시환경, 관환, 주거환경 관리, 기, 가로주택 정비, 관 그렇게만 암기하면 된다고. 그 다음에 시행자가 있는데 시행자가 좀 복잡합니다. 바로 옆에 시행자요.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누가 하냐 그러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누가 합니까 봤더니 원칙은 토지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과 세입자 세대 과반수 동의를 받아가지고 토지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과 세입자 과반수 동의 받아가지고 이거 좀 복잡하게 바뀌었습니다. 시험에서 이거 잘 나와요. 소유자 3분의 2 이상과 세입자 과반수 이게 원칙이요. 소유자 3분의 1 이상 세입자 과반수 동의 받아가지고 일단은 누가 나섰냐 그러면 시장 군수가 나서서 뭐라 하냐 그러면 내가 직접 한다. 시장 군수가 내가 직접 하겠다. 이럴 수도 있고
시장 군수가 노트 보면 다 써놨어. 노트 보면 주택공사 등을 지정해서 하게 할 수도 있고 또 국가, 지자체, 공사 등이 50% 초과 출자해서 만든 법이 나옵니다. 그런 걸 우리가 민간합동법이 하는데 50% 초과 출자해서 성격이 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그냥 시험 문제 나와봤자 뻔한 얘기니까 50% 초과 출자 법인 이래야 돼요. 50% 초과 법인. 시장 군수가 직접 할 수도 있고 주택공사 등을 지정해서 하게 할 수도 있고 50% 초과 법인을 지정해서 하게 할 수도 있고 작년에는 세 번째가 없어서 세 번째가 시장 군수가 직접 하든가 주택공사 등을 지정 이것밖에 없었는데 세 번째가 생기면서 뭐라고 하냐 플러스 얘들하고 공동 시행할 수 있다. 공동 좀 더 복잡해. 공동 해가지고 공동은 뭡니까? 공동은 첫 번째 건설업자 무슨 얘기냐? 주관견사은 토의등 소유자 3분의 2상과 세입자 과반수 동의받아서 시장군수가 직접 할 수도 있고 시장군수가 건설업자하고 공동을 할 수도 있고 시장군수가 등록사업자하고 공동할 수도 있고 이 얘기입니다. 소유자 3분의 1승과 세입자 과반수 동의받아서 시장군수가 주택공사 등을 지정해 작성할 수 있고 주택공사하고 등록사업자를 공동으로 시행해 할 수도 있고 소유자 3분의 1 세입자 과반수 동의받아가지고 시장군수가 50% 초과 출자 법인을 지정해서 하게 할 수도 있고 이 법인하고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하게 할 수도 있고 좀 복잡해졌어요. 두 번째 예외 그러면 예외 천재지변 긴급 그러면 천재지변 긴급인데 동의는 무슨 동의입니까? 긴급 그럼 동의 없어요. 동의가 없이 시장 군수가 나서가지고 천재지변 긴급 내가 직접 하겠다. 내가 바쁘니까 주택공사 등 지정해서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인데 시행자에서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좀 잘 나와요. 근데 많이 복잡해졌어요. 옛날에 비해 가지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은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재개발은 작년하고 똑같아요. 조합이 하든가 공동한다. 조합은 과반수 동의받아 공동하는데 누가고 공동하냐 그러면 시장, 군수, 주택공사 등 얘들이 이제 공공이에요. 공공시행자 공동할 수 있고 또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대통령령이 정한 자. 대통령령이 정한 자는 신탁예사하고 감정은 얘들이 민가입니다. 공공시행자하고도 공동할 수도 있고 민간시행자하고도 공동할 수 있다. 이게 재개발. 재건축은 누가 하냐 그러면 재건축은 조합이 하든가 조합은 과반수 동의받아서 공동하는데 누가 공동하냐? 시장수 주택공사 등하고 공동할 수 있고 작년에는 여기서 멈췄어. 작년 여기서. 민간하고는 공동이 안 됐어요. 재건축은. 근데 올해는 개정해가지고 건설업자, 등록사업자하고도 공동할 수 있다. 쓰려면 다 쓰지. 뭐가 뺐어요? 대령이 정한 자 또 이해하고는 또 안 되는 거예요. 약간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공부는 1년에 딱 끝내야 돼. 이게 공부 웬만큼 해가지고 합격 수준 딱 가지고 떨어지면 내년 가서 또 하게 되면 이제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비슷비슷하게 개정이 되니까. 약간 작년보다 약간 바뀌었습니다. 도시환경은 아직 개정이 된 게 없습니다. 도시환경은 조합이 하든가 조합을 안 만들고 소유자가 할 수 있다. 신경 쓰죠. 토지등 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은 도시환경 정비사업에 한한다. 오냐 쓰냐? 오다. 소유자가 조합을 안 만들고 직접 할 수 있는 건 도시환경밖에 없습니다. 자, 조합은 과반수 동의 받아가지고 소유자 과반수 동의 받아서 또 공동하는데 누가 공동해요? 그러면 시장 주택공사 등 또 누가 하냐?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대령이 정한다. 신탁예사, 감정은 여기하고도 공동할 수가 있고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시장 군수가 직접 하든가 주택공사 등 지정해서 하든가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조합 만듭니다. 조합이 하든가 조합은 과반수 동의받아서 공동하는데 누구랑 공동하냐 그러면 시장, 건설, 주택공사 등 참 법조문 지저분하게 만들어놨어요.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신탁회사와 공동할 수 있다. 누굴 뺐어요? 감정은 뺐어요. 감정은. 법을 이렇게 만들어놨더라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복잡하지만 우리 내일만 수업하면은 연타 4일 놀잖아요. 4일 안 놉니까? 4일 쉬면서 명절 때는 왜 준비하지 말고 지금 시험 공부하는데 무슨 준비합니까? 시험 공부한다 생각하고 전 지지면서 암기 한번 해보고 하고 금방 잊어먹으니까 또 암기 해보고 방법 없어요. 이거 해가지고 기억에 남는다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하고 잊어먹는 거예요. 2달 돼 또 하고 잊어먹고 계속 하면 9월 10월 가면 반복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절로 남는 것이지 한 번 써서 암기 된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먼저 이 부분 암기하면 이게 암기가 되면 4월달 가면은 4월달 또 한 번 암기하는 거예요. 암기해보고 그 다음에 4월달 가게 되면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은 단 해가지고 단 시장 군수가 나서가지고 직접 한다. 아니면 주택공사 등 지정한다. 지정 개발자 지정해가지고 1, 2, 3, 4, 5, 6, 7, 8, 9 이게 있는데 작년에 다행스럽게 이쪽이 나왔다고 이쪽이. 그러니까 올해는 이쪽이 나온다고 이쪽이. 그래서 이쪽을 좀 암기해야 된다고. 우리가 암기해가지고 해볼만 한 때는 암기하라 그러지 해봤자 안 되는 거는 저도 포기예요. 포기. 근데 이 정도로 우리가 해볼만 하다고 이 정도는. 충분히 암기할 투자 가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해보고 잊어먹자고. 자, 그 다음 보게 되면 거기까지가 지금 287페이지 6번까지 했습니다. 7번 시장군수 시행 얘는 4월달부터 갑시다.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289 3번 정비사업 대행 그것은 4월달에 정비사업 대행은 한 문제 나올 일 없어요. 잘하면 지문 하나 나올까 말까요?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용만 많지. 291페이지 3번 시공자 선정인데 시공자 선정 작년 시험에 이게 한 문제 딱 났는데 올해 한 문제 내기 힘들고 또 지문 하나 나올 텐데 자, 줄 거 봐요. 조합은 줄 끊기 전에 지금 뭐 하는가 먼저 알고 하세요. 시공자 선정은 뭐냐 잘 봐요. 시공자 선정은 얘들은 전부 다 시행이에요. 시행. 시공자는 자 봐요. 조합 또 조합 이 조합이 할 때 시공자 선정 시기는 언제고 두 번째 이 소유자가 할 때 시공자 선정 시기는 언제고 세 번째 얘입니다. 세 번째 시장, 군수, 주택공사, 지방공사가 할 때 시공자 선정 시기는 이렇게 세 가지 보는 거예요. 조합이 할 때, 소유자가 할 때, 조합이 할 때, 소유자가 할 때, 시장, 군수, 주택공사 등이 할 때 한번 쫙 읽어보고 밑줄 꺼놓고 정리해가지고 암기하면 돼요. 자, 그러면 3번 시공자 선정에서 1번 조합이 시행자다. 자, 조합은 줄 겁시다. 조합 설립인가 받은 후 줄 거놓고 조합청에서 자원과 인증을 체크합시다. 경쟁 입찰 방법 줄 거놓고 건설업자 등록사 시공자 선정한다. 다음만 체크합시다. 조합원이 100명이야. 조합원이 100명 이하면 짝가서 정관. 조합원이 100명 이하면 정관. 두 번째 2번 도시환경 정비사 줄 거놓고 도시환경 정비사업 자 토지 소유자가 시행할 때 줄 거 토지 소유자가 시행할 때 줄 거놓고 그 다음에 사업 시행인가입니다. 사업 시행인가 그 다음에 규약 얘는 규약 3번 시장 군수가 직접 정비사업 시행하거나 주택공사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체크합시다.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후 줄 거놓고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시공자 선정한다. 이 경우 주민대표의 토지소유자 전체 줄 거예요. 주민대표의 토지소유자 전체 회의는 줄 거놓고 다음 절차를 거친 체크합시다. 경쟁 입찰 방법에 따라 시공자 추천 주민대표 또는 토지 등 소유자 전체가 시공 추천할 때
시장, 군수, 지정급, 주택공사 등은 지자체 당사자는 계약에 대한 법률, 공공기관의 법률 불구하고 주권을 부탁 추천한 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된다. 추천한 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한다. 자, 줄 거 났으니까 이제 정리 한번 해봐요. 정리 한번. 자, 첫 번째 시공자 선정인데, 자 시공자 선정 시기 언제냐? 그럼 첫 번째 누가 하냐? 그러면 조합이 한다. 조합이 한다 그러면 여기 있잖아요. 조합이 한다. 조합 설립하고 어쩐다고? 시공자 선정이요. 조합 설립하고. 조합이 한다 그러면 조합은 일단은 설립인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시공자 선정하는데 어떻게 한다 그러면 비리 방지하게 되는 경쟁 입찰입니다. 비리 방지에서 경쟁 입찰 방법인데 조합원이 몇 명이라고? 100명이 안 되면 조합은 법인입니다. 법인을 만들려면 반드시 뭘 만들어야 돼요? 정관이죠. 그래서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르라. 정관이 정한 절차. 두 번째 소유자가 한다. 소유자가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잖아요.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소유자가 할 때는 이제 조합 설립이라는 게 없죠. 조합이 하니까. 그러니까 너는 사업시행인가요? 너는 사업시행인가 받고 사업시행인가 후에 얘는 소유자들이 하더라도 룰은 있어야 돼. 룰은 소유자들이 만든 룰은 규약이에요. 규약. 공공기관이 만들면 시행규정. 법인은 정관. 소유자를 뭐라 한다? 소유자들은 규약이 정하는 절차에 따르라. 세 번째 시장 군수가 직접 하든가 아니면 주택공사 등을 지정하든가 지정 개발자를 지정해서 그러니까 시장 군수나 주택공사나 지정 개발자 할 때는 언제 하냐 그러면 일단은 그 중에서 누가 시행자인데 이거부터 누가 시행자냐 먼저 시행자를 밝히라고. 시행자 지정 고시하고 시행자가 딱 지정 고시됐으면 그 다음에 원래 이거 주민이 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 원래 조합은 주민이 해야 되는데 누가 한다고? 자기네 하겠다고 했으니까 시정을 놨으니까 누가 시행자 지정고시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원래는 조합을 만들어야 하는데 얘는 조합을 이제 안 만드는 거예요. 조합이 안 하니까. 조합을 안 만들면 그게 뭐가 있냐? 주민대표예요. 주민대표회의 그런 게 있다고. 또 아까 무슨 회의? 소유자 전체 회의 이런 게 있다. 소유자 전체 회의. 주민대표회의나 소유자 전체 회의에서 시공자를 추천합니다. 시공자를 추천하면 추천한 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된다. 근데 시공자 추천 과정에 여기서 비리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비리 방지 그럼 뭡니까? 경쟁 입찰입니다. 경쟁 입찰 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해서 추천하면 그 자를 시공자로 지정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딱 정리하면 돼요. 조합은 일단은 조합 설립 인가 받고 비리 방지 경쟁 입찰인데 조합원이 100명 이하면 그냥 정관이 정하는 방법 따르라. 소유자는 사업시행 인가 받고 하는데 이건 정관이 없으니까 이것은 규약이 정하는 방법. 시장, 군수, 주택공사 등 지정개발자 할 때는 누가 시행자냐? 시행자 지정 고시 후 주민대표나 소유자 전체 회의가 경쟁 입찰 방법을 추천하면 그 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 문제 풀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293페이지 4번 재건축 안전진단입니다. 안전진단도 시험에 안 나온 지가 꽤 됐어요. 그러니까 안전진단도 나온다 생각해야 돼요. 잠시 쉬고 합시다.